안녕하세요. 헬로앨리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는 평생 건강 동반자 헬로앨리스입니다. 혹시 어젯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캄캄한 방 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분명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데 정신은 어찌나 말똥말똥한지. 아, 오늘 밤도 잠자긴 글렀구나. 언제쯤 아침이 오려나.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기나긴 밤을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화장실 가느라 깨고 새벽녘에는 찬 공기에 잠이 달아나 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뻐근하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잠이 줄어든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나이 들매 당연한 과정으로 이 소중한 밤의 휴식을 포기하고 체념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 헬로앨리스 가족들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은 보약 중의 보약이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생명 활동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꿀잠의 능력은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면, 스위치를 제대로 켜고 끄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스위치를 우리 손으로 직접 통제하는 4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수면 영양제도, 독한 수면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갓난아기처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침실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회복실로 만들어줄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비밀은 놀랍게도 아침 햇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꿀잠은 밤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됩니다. 헬로앨리스 가족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잠을 잘 자려면 밤에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아침부터 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깨우고 활기차게 만드는 낮의 호르몬, 멜라토닌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잠들게 하는 밤의 호르몬입니다. 이 두 호르몬은 마치 시소처럼 작동합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쭉 올라가고 멜라토닌은 바닥에 있어야 하고 밤에는 반대로 코르티솔이 쭉 내려가고 멜라토닌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소의 움직임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제대로 솟아오르지 못하니 낮에도 멍하고 기운이 없고 밤에는 코르티솔이 떨어지지 않으니 정신이 말똥말똥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삐걱거리는 시소를 다시 쌩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버튼이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밝은 햇빛을 눈으로 받으면 그 빛이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어 아침이야, 일어날 시간이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바로 코르티솔 분비 스위치를 ON으로 켜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앤드루 후버만 신경과학 교수는 아침에 일어나 30분 이내에 15분 이상 햇빛을 쬐는 것이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을 확실하게 높여두어야 약 12시간에서 14시간 뒤에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밤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수면 마이너스 각성 리듬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첫 번째 동력인 셈입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2025년 9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같은 날씨는 아침 산책을 하기에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아침 식사 후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 주변을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걸어보세요. 선글라스는 잠시 벗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직접 들어와야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출이 어려우시다면 창가에 의자를 두고 앉아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따뜻한 차를 한잔 하시거나 신문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헬로앨리스 가족 여러분, 좋은 잠을 원하신다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활짝 걷고 온몸으로 아침의 빛을 맞이하십시오. 그 찬란한 아침 햇살이 오늘 밤 당신에게 찾아올 깊은 잠을 약속하는 첫 번째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따뜻한 목욕으로 몸의 수면 스위치를 예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몸의 중심부 체온, 즉 심부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이 미세한 체온의 하강을 이제 편안하게 쉴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갓난아기들을 보면 잠들기 직전에 손발이 따끈따끈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몸의 중심에 있던 열을 손과 발 같은 말초 부위로 내보내 심부 체온을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이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심부 체온은 떨어지지 않으니 뇌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심부 체온을 떨어뜨리는 트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입니다. 아니, 몸을 차갑게 해야 한다면서 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라는 거지?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과학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잠들기 90분 전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가량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면 일시적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신의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목욕을 마쳤을 때 확장된 혈관을 통해 몸 중심부의 열이 피부 표면으로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목욕 전보다 심부 체온이 더 뚜렷하게, 더 빠르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뇌는 이 급격한 체온 강화를 아주 강력한 수면 신호로 인식하고 밤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왕성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수면 과학 저널인 수면의학 리뷰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목욕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단축되었고 수면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두셨다면 그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90분 전에 욕실로 향하십시오. 너무 뜨겁지 않은 몸이 기분 좋게 이완되는 정도의 따뜻한 물을 욕조에 받아 15분 정도 몸을 담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은은한 아로마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평소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는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욕조가 없다면 15분 정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를 지탱하느라 고생한 몸에게 따뜻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그 따뜻한 물 한 잔이 밤새 긴장했던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를 ON으로 돌리는 가장 완벽한 준비 과정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잠들기 1시간 전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하여 뇌에게 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특히 수면을 관장하는 부분은 아주 원시적이고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밝으면 낮, 어두우면 밤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주변이 어두워지면 우리 뇌의 송과체라는 부위에서 밤의 호르몬, 즉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멜라토닌이 바로 우리를 졸리게 만들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는 주역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밤은 너무나도 밝습니다. 대낮처럼 환한 거실의 형광등, 밤늦게까지 켜놓는 텔레비전, 그리고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화면까지. 이 모든 인공 불빛, 특히 블루라이트라고 불리는 푸른 계열의 빛은 우리 뇌에게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 낮이야. 정신 차려. 잠들면 안 돼. 이 거짓 신호에 속은 우리의 뇌는 멜라토닌 분비를 즉시 중단해버립니다. 몸은 분명히 밤 11시 자야 할 시간인데 뇌는 아직도 환한 대낮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단 몇 분간이라도 스마트폰의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하게 억제되며 수면 주기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잠들기 직전에 각성제인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디지털 일몰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가 지면 세상이 어두워지듯이 우리 집안의 환경도 서서히 어둡게 만들어 뇌에게 이제 곧 밤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거실이나 방에 환한 전체 조명 형광등은 과감하게 꺼주십시오. 대신 눈이 편안한 주황색 계열의 빛을 내는 작은 스탠드나 간접 조명 하나만 켜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이제부터는 휴식 시간이야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은 배우자와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눈을 감고 가벼운 명상을 하거나 오늘 제가 알려드린 따뜻한 목욕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완벽한 방법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 여러분, 빛은 생명이지만 밤의 빛은 잠의 도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세상의 스위치를 하나씩 꺼보십시오. 텔레비전, 스마트폰, 환한 조명. 이 스위치들을 끄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진짜 수면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찾아오는 진정한 휴식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 잠들기 3시간 전 음식 스위치를 꺼서 위장을 편안하게 재우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었는데도 밤이 되면 왜 이렇게 출출한지 모르겠어. 작은 과자 한 조각, 과일 몇 쪽이라도 먹어야 잠이 잘 오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야식 습관이 바로 우리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숨은 주범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와 몸의 모든 장기들도 함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위와 장도 낮 동안의 고된 소화 활동을 멈추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는 잠자리에 누워도 소화기관은 밤새도록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산이 분비되고 장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몸속이 이렇게 시끄럽고 분주한데 어떻게 뇌가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겠습니까? 특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단 음식이나 소화시키는데 오래 걸리는 기름진 음식, 그리고 위장을 자극하는 맵고 짠 음식은 최악의 야식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잠을 청하기 위해 마시는 술 한 잔은 잠드는 것을 잠시 도와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수면의 구조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을 억제하고 잠을 자꾸만 깨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최악으로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수면을 위해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모든 음식 섭취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물과 같은 수분 섭취는 괜찮지만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 그리고 당분이 많은 주스는 피해야 합니다. 만약 저녁을 일찍 먹어서 잠들기 전에 허기를 도저히 참기 어렵다면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건강한 간식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따뜻한 우유 반잔이나 바나나 반개, 혹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5알 정도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헬로앨리스 가족 여러분, 우리의 위장이 편안하게 잠들어야 우리의 뇌도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8시 이후에는 물만 마신다와 같은 자신만의 규칙을 한번 정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속이 편안한 밤, 그 고요함 속에서 찾아오는 깊은 잠의 질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를 켜는 4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꿀잠은 밤이 아닌 아침에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15분 이상 햇빛을 쬐어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스위치를 켜주세요. 둘째, 잠들기 90분 전 따뜻한 목욕으로 몸의 심부, 체온을 살짝 떨어뜨려 뇌에게 강력한 수면 신호를 보내주세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 환한 조명을 끄는 디지털 일몰을 통해 멜라토닌이 잘 분비될 수 있는 어둠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넷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멈춰서 우리의 위장도 푹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헬로앨리스 가족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4가지 비밀은 돈이 드는 것도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아주 조금만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는 작은 노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이 4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어제와는 다른 훨씬 더 편안하고 깊은 잠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응원의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로앨리스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꿀잠 비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여 모두의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만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동반자 헬로앨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